no friends, no relationships. It's too important.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올해 첫 번째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한 단어가 평균 실종입니다. 평균 실종은 평균이 사라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된 승자 독식의 세상을 만듭니다. 평균 실종이 극명한 분야가 영화계죠. 예전에는 영화를 보려면 극장을 가야 한다는 게 상식이었지만 평균 실종 시대에는 평가가 좋은 영화만 극장에서 보고 중간 이하 평가의 영화는 스트리밍으로 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극장표가 좀 비싸야 말이죠. 그렇다고 스트리밍 영화를 대충 만드는 건 아닙니다. 스트리밍 분야에서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뺨치는 투자를 감행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2022년 넷플릭스가 공개한 그레이맨은 무려 2억 달러의 제작비를 쏟아부었는데 넷플릭스 최다 제작비 기록을 보유 중이던 마이클 베이 감독의 식스그라운드를 넘어서 톰 크루즈의 영화 탑건 매버릭마저 능가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8월에 공개한 하트 오브 스톤은 원더우먼 겔 가돛을 주인공으로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 스파이 스릴러 영화인데요. 1억 1천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넷플릭스가 돈이 많긴 많은 모양입니다. 넷플릭스 시청자라면 하트 오브 스톤을 보는 즉시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루소 형제가 연출하고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했던 그레이맨입니다. 두 영화가 비슷해요. 역대급 제작비가 들어갔고 스타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비밀 첩보군이 주인공이고 동료가 배신을 한다는 구성도 똑같습니다. 스토리텔링보다는 액션에 방점을 찍은 것도 같죠. 주인공의 성별만 바뀌었습니다. 하트 오브 스톤은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된 여주인공 버전 그레이맨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레이맨을 좋게 봤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겔 가돛이 비밀 첩보기관 차터의 정보원이자 주인공인 레이첼 스톤을 연기합니다. 운전이면 운전, 해킹이면 해킹, 격투, 패러글라이딩, 사격 등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녀를 캐스팅한 이유가 원더우먼의 이미지 때문인 것 같은데 겔 가돛의 여전사 이미지가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제목인 하트 오브 스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톤은 주인공인 레이첼 스톤의 이름을 의미하고 하트는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터를 구성하는 내부서, 즉 4명의 킹이 이끄는 스페이드, 크로바, 다이아몬드, 하트 중에 하트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따질 경우에 스톤이 소속된 부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차터의 양자 컴퓨터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으로서 차터의 비교 우위는 하늘에서 지상을 감시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양자 컴퓨터 하트 덕분인데요. 이 영화는 하트를 손에 넣기 위한 파커와 이를 저지하려는 스톤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나 컴퓨터의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인간만의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트의 킹 노마드는 아주 철저하게 하트의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작전을 수행하고자 하지만 스톤은 이런 명령을 무시하고 직관에 따라 행동을 하죠. MI6 동료들을 구하려다가 작전을 망치기도 합니다. 스톤은 컴퓨터와 AI 앞에서 점점 초라해지고 있는 인간의 직관과 감성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주장을 대변하는 인물이죠. 레이첼 스톤의 실제 신분은 차터의 비밀 요원이지만 고지식하고 컴퓨터만 하는 MI6의 백업 IT 요원으로 가장한 상태입니다. 무기상 체포 작전에서도 동료들 몰래 악당들을 혼내주죠. 숙소에 킬러들이 침입했을 때 차터 본부에서는 탈출 명령을 내리지만 명령을 무시하고 동료들을 구하다가 차터 소속 스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터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작전 수립을 담당하는 양자 컴퓨터 하트는 다양한 실행 방법 중에 성공률이 가장 높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관리자는 무척 일하기 편한 그런 시스템이죠. 하지만 레이첼은 기대값 따위는 무시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최악이었죠. 오래전 차터의 폭격으로 동료들을 잃고 큰 부상을 당한 후에 복수를 다짐하던 파커가 동료들을 죽이고 또 하트를 중독시킨 후에 해커인 케아를 시켜서 하트의 제어권을 탈취한 겁니다. 파커는 하트의 통제력을 이용해서 차터 리더에게 무자비한 복수를 감행하죠.
friends. 케아는 이런 무자비하고 잔혹한 파커의 살인 행각에 질린 나머지 하트의 동작을 멈추고 레이첼을 부릅니다.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스톤은 파커를 향해서 타인을 향한 믿음과 애정이 부족했다고 일갈합니다. 컴퓨터와 데이터의 분석과 계산이 아니라 의리와 믿음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장면이죠. 이 작품의 볼거리가 화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기시감이 들어요. 다른 블록버스터 영화를 다시 보는 것 같다는 거죠. 이야기 구성은 그레이맨과 다르지 않고요. 양자 컴퓨터 하트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의 인공지능 엔티티와 비슷합니다. 또 오토바이 액션 씬이나 고공 윙스투 낙하 장면 역시 미션 임파서블을 연상케 합니다. 도심의 카 체이싱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가 떠올라요. 화려하고 볼거리는 많은데 새로움이 없다는 거죠. 겔 가돛의 원더우먼 이미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바람에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스톤의 활약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치 모든 요소들을 짜맞춘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녀가 위험에 빠지거나 죽는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비행선 대결이나 혹은 마지막 파커와의 대결도 틀림없이 파커가 스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은데도 일부러 마다합니다. WWF 레슬링 보신 분들은 그 느낌이 어떤지 잘 알 겁니다. 딱 그 느낌이에요. 세 번째로는 차터 요원들의 무능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양자 컴퓨터를 다루는 이들이 듣보잡 해커인 케아에게 단번에 방어벽을 뚫리고 허둥지둥 대기만 합니다. 오퍼레이터도 아닌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덕분에 차터가 다른 나라 정보기관보다 우위를 가진다는 설정이 전혀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AI 발전으로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AI나 또 컴퓨터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늘고 있습니다. 제작자들도 이 트렌드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소재는 같더라도 스토리텔링의 차별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트 오브 스톤은 양극화되는 영화 시장에서 스트리밍 영화치고는 화려한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합니다. 오리지널 격인 그레이맨이 속편 제작이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하트 오브 스톤 역시 속편을 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케아와 스톤의 공동작전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스톤의 적수가 누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이상 넷플릭스 액션 영화 하트 오브 스톤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